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디자인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디자인 관련된 부분은 사실 뭐 전문적인 뭐 디자이너 쪽으로 뭐 가는 뭐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뭐 디자인을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쵸?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살펴보고자 하는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그 프레임워크 그런 어떤 이제 뭐 CSS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그 뭐 부트스트랩 같은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를 우리 이제 사용을 해서, 그쵸?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면은 뭐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상당히 뭐예요, 퀄리티 있는 그런, 마치 이제 전문적인 어떤 디자이너가 이런 어떤 이제 웹 디자인을 해준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효과를 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프레임워크 위주로 CSS 관련된 뭐 부트스트랩 같은 이제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살펴보기 전에 좀 이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정리를 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이제 앞서까지 자 이제 설문조사 이제 앱을 자 이제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템플릿 관련된 그런 어떤 HTML 이제 파일이 요거 세 개죠. 요렇게 세 개가 요렇게 세 개가 이제 어떤 템플릿 관련된 그런 이제 파일들이 되는 거고, 여기 뭐 이제 세팅 파일이라든지 뭐 URL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제 모델, 그다음에 이제 어드민 쪽, 그다음에 뷰 쪽. 네. 자, 이제 이런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그 두 파트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작업한 이런 어떤 파일들은 뭐 좀 더 이렇게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파이썬 코드로 뭐 작성된 그런 어떤 이제 파일들이 이제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뭐 파이썬으로 이렇게 이제 뭐 동작하는 거지만, 뭐 어떤 이제 템플릿 안에서 사용하는, 그죠? 어떤 템플릿, 여기 다그 템플릿 파일들이니까, 그죠? 이제 그런 어떤 템플릿 문법, 템플릿 태그들을 사용해서 이제 여기 이제 작업을 이제 한 거죠. 자, 그런데 뭐 따로 이제 우리는 뭐 전문적으로 멋있게 뭐 디자인을 이렇게 뭐 입혀서 뭐 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CSS도 아예 뭐 사용하지 않았고, 사실은 HTML 태그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웹사이트를 이제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거 기본이잖아요, 이거. 세 개가 이제 뭐 HTML, 자, HTML 그다음에 또 CSS. 기본이죠. CSS, 그다음에 뭐 JS.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작업하는 어떤 파일들인데, 사실 가만히 보면 HTML 그 이 템플릿 파일 쪽 이게 이제 다 그 디자인을 담당하는 파일들임에도 HTML 코드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도 보세요. 지금 여기만 봐도,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HTML 태그죠. 이런 뭐 UL, LI 뭐 이런 것도 이제 HTML 태그인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이 있잖아요. 우리 뭐 HTML 뭐 이제 웹페이지 하나 만들 때 처음에 뭐 이제 그 독타입부터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것도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쵸? 이런 어떤 틀이 될 수 있는 어떤 태그들을 작성을 해놓고, 근데 그 안에서 바디 태그 사이에서 이제 이런 HTML 그 태그들을 사용해서 이제 뭐 작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틀조차도 뭐요,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뭐 그때그때 필요한 HTML 태그들은 사용을 했지만, 뭐 이런 것들 정도는 뭐 뭐 링크 걸고 뭐 UL, LI 뭐 이런 것 정도는 뭐 사용을 했지만, 아예 뭐요, 아예 뭐 HTML도 뭐 거의 뭐 사용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물며 CSS는 요건 이제 아예 사용도 안 했어요. 요건 아예 사용도 안 했고, 뭐 얘도 마찬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뭐 이게 뭐 삼총사 아닙니까? 네. 뭐 이 세 개가 없이는 거의 뭐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건 뭐 거의 뭐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데, 어찌 됐건 뭐 거의 다 안 썼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이제 그 앞서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만든 그런 어떤 이제 그
앱 과정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 최대한 이제 배제하고 만든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좀 배제하고 만든 거고 결국은 이제 그 이번 시험부터 좀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디자인 작업이 되는 거예요. 디자인 작업이 되는 건데 이제 디자인 관련된 어떤 작업이 되는 건데 음, 뭐 이런 여기서 요 이제 핵심들은 결국 이제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여기서도 뭐 특히 얘죠. 특히 얘가 좀 이제 핵심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 결국은 뭐 이제 HTML 뭐 태그라든지 뭐 자바스크립트는 좀 이제 번외로 한다면 네. 우선은 이제 뭐 HTML하고 이제 CSS 그 중에서도 특히 요 CSS 네. 이런 부분이 특히 이제 디자인 관련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뭐 HTML이나 뭐 JS도 뭐 중요하겠지만 사실 뭐 디자인 관련된 어떤 웹사이트 어떤 그 디자인 관련된 부분은 거의 뭐 CSS가 뭐 절대적인 이런 어떤 이제 위치를 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CSS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거의 뭐 그 손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래서 사실 그 CSS가 이게 생각보다 사실 그 어렵죠. 이게 자꾸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음.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또 다 까먹고. 네, 이걸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처음에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좀 이렇게 반짝 공부를 좀 하다가도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이게 내 분야가 아닌데 내 분야가 아님에도 필요에 의해서 잠깐 이렇게 뭐 빡시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좀 어떤 필요성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좀 해 나가다가 결국은 그 본인이 이제 꼭 전문적으로 뭐 이걸로 이제 그 뭔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뭐 다른 뭐 서버 쪽 이제 개발자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CSS를 뭐 전문적으로 사실 뭐 사용해 갖고 뭐 디자인 뭐 레이아웃을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드물잖아요. 전문적으로 따로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안 쓰게 되면 이게 까먹는 거죠. 까먹으면 또 다시 처음 상태가 돼요. 그래 그러니까 계속 이제 다람쥐 이제 쳇바퀴 돌듯이 이게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서버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어찌됐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항상 하는 말 중에 뭐 어떻게 보면 단골 레퍼토리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이렇게 그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뭐 공부하고 좀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어렵게 또 매번 이제 까먹고 하니까 이제 생소하게 느껴지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CSS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작성해서 사실 그 디자인을 하는 경우는 특히나 개발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할 때는 사실상 이 CSS를 직접적으로 그 스타일을 작성해서 하는 경우는 뭐 매우 드물다고 보고요. 대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사용을 합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이 부트스트랩 네, 얘를 이제 사용해서 부트라고만 이제 쓸게요. 이제 부트스트랩이 결국 이제 그 CSS 뭐 이제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프레임워크 관련된 그 입문편에서 이제 프레임워크 이런 관련된 어떤 용어 뭐 이런 거 이제 설명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결국 이제 프레임이라는 거는 프레임하면 이 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틀 이런 틀.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틀 기본적으로 뭐야? 이런 어떤 틀 규격에 딱 맞춰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손쉽게. 예, 왜냐면 그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틀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워크는 뭐 일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프레임 안에서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뛰어봤자 뭐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 프레임을 그 가지고 워크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 프레임과 같은 그런 어떤 규격의 그 제품을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장점이 곧 단점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어떤 CS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디자인을 상당히 퀄리티 있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다만 이런 그 프레임의 어떤 그 규격에 맞춰서
디자인을 작성하고 어떤 규칙을 지켜가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온 요걸 사용해서 나온 그 어떤 이제 웹사이트 결과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제 비슷비슷하게 되겠죠. 그거는 단점이죠. 음,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그 초보자가 이런 특히 이제 CSS나 뭐 예를 들면 이제 개발자가 졸지에 갑자기 디자인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뭐예요? 뭐 HTML이나 JS라면 뭐 이렇게 하겠는데 졸지에 CSS를 내가 또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렇게 어찌됐건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사실상 그 본인이 하던 분야도 아닌데 그죠? 그 쉽게 이렇게 이제 좀 해나 좀 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어찌됐건 이제 CSS 초보자라고 봤을 때 그런 이제 CSS 초보자가 뭐예요?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퀄리티 있게 또 시간도 굉장히 단축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프레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 어떤 웹사이트들은 뭐예요? 이 프레임을 거의 뭐 벗어나기 이제 힘들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이 어떤 그 손오공이 이제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기 힘든 것처럼 이게 이제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프레임 안에 딱 갇혀가지고 요 프레임을 좀 벗어난 네, 그런 어떤 디자인을 좀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조금 이제 어렵다, 그, 힘들다라고 봐야죠. 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점이 되는 거고, 어찌되건 좀 더 그 빠르게 초보자가 퀄리티 있는 그런 어떤 CSS 디자인을 이제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본다면 장점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온 그 어떤 작품들은 대부분 이제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비슷비슷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쟤딱 부트스트랩 썼네.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부트스트랩 썼네 하면서 뭐예요? 누가 봐도 또 부트스트랩 썼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이제 웹사이트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트스트랩이 좀 큰 기업에서는 그 전면적으로 이런 것을 예를 쓰지 않아요. 좀 이제 큰 프로젝트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기업의 어떤 웹사이트를 전면적으로 100% 모두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만약에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대기업의 홈페이지가 그 누가 보더라도 부트스트랩 썼네 이런 그 얘기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는 쓰겠죠. 부분적으로는 쓰겠지만 전면적으로 이렇게 100% 쓰지는 않고 그때 왜냐면 얘를 또 이제 안 쓰기도 그래요. 얘가 주는 또 장점이나 어떤 뭐 편리성, 또 간편성, 또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효율성,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뭐 어떤 큰 기업에서는 그런 어떤 메인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 때 얘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쓰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기업의 어떤 정체성, 그쵸? 뭐 그런 뭐 아이덴티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그 기업의 어떤 이미지를 그 정체성을 이제 그 구축할 수 있는 본인들만의 어떤 그 CSS는 따로 만들어 놓고 따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적용을 하고 뭐 부분적으로 이제 부트스트랩을 적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왜냐면 이제 어떤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쓴다든지 이제 하는 편이죠. 물론 이제 좀 중소기업이나 그 이하의 어떤 소기업에서는 뭐 부트스트랩을 이제 100% 이제 사용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면 이제 그런 좀 작은 데서는 이제 어찌됐건 빠르고 좀 이제 효율적으로 빨리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이제 그 개발자가 이런 어떤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이런 그 지금 이제 장고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얘를 이제 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ECSS 파트를 이제 뺄 수는 없죠. 네, 이런 부분을 아예 그 배제시켜 버리면은 너무 디자인이 형편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기왕이면 기왕이면 이런 CSS 쪽을 좀 신경을 써서 이쁘게 만들면 우리가 만든 설문조사 앱이 지금은 사실 디자인을 전혀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멋이 없어요. 멋도 없을 뿐더러 어, 그러니까 뭐예요? 괜히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좀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만든 앱이 좀 더 인정받지 못하는 뭐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이런 CSS를 좀 이제 통해서 이쁘게 좀 만들어 놓으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쁜 떡이 더 이제 맛있어 보인다고 더 좀 이렇게 만든 앱이 좀 이런 디자인적으로도 좀 이제 이렇게 좀 멋있게 해놓으면은 괜히 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조금 더 이제 뭐 굉장히 뭐 잘 만든 뭐 그런 느낌마저 이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CSS 자체를 좀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여기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이제 부트스트랩을 좀 이제 공부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트스트랩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자,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정리를 좀 하면서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하고 그 순서가 우리 이제 뭐 부트스트랩도 이제 요거 이제 요 가운데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요 이제 부트스트랩 얘도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얘를 공부를 할 건데 얘를 이제 요렇게 이제 공부하기 전에 뭐 선수학습이라고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조금 뭐 알아야 되는 네, 그런 어떤 이제 기본적인 어떤 네, 뭐 꼭 이제 부트스트랩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장고라는 그 이런 프레임워크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어떤 자바 우리 보통 지금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파이썬 네, 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쓰는 대표적인 어떤 그 프레임워크 웹사이트 만들 때 이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가 이제 장고인 거잖아요. 장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 자바 네, 이런 어떤 자바 쪽에서 이제 사용하는 대표적인 어떤 프레임워크 그런 것들 이제 스프링 부트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뭐 이런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 쪽에서 이런 어떤 이제 음, 디자인 관련된 부분을 공부할 때 조금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뭐 개념 뭐 개념이라고 해도 좋고요. 좀 알아야 하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 부트스트랩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 특별히 사전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HTML, 뭐 CSS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초적인 것만 알면은 바로 이제 부트스트랩은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를 이제 배우면은 이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뭐 CSS나 이런 파일을 자 우리가 이제 정적 파일이라고 합니다. 말도 어려워요. 정적 파일. 네,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 자체도 어려워요. 정적. 대충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뭐예요? 영어로는 뭐 정적인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뭐예요? 자, 10초 드릴게요. 적이에요, 적. 정적인. 네. 또는 뭐 다른 뜻도 있죠. 우선은 뭐 정적인 이런 뜻을 가진 단어. 뭐예요? 자, 10초 드릴게요. 시작. 여기 이제 스태틱이에요. 스태틱. STATIC. 자, 그래서 뭐예요? 스태틱 하면은 뭐 정적인 또는 뭐 이제 고정적인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뭐 고정된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 이제 형용사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런 어떤 정적 파일을 관리하는 네,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부의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 구조가 있어요. 장고 프레임워크가 됐든 또 자바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프링 부트가 됐던 간에 이 프레임워크들은 뭐예요? 이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프레임워크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 이제 이 프레임워크가 뭐예요? 이런 어떤 이제 웹사이트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프레임워크들이잖아요. 웹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안에 내부적으로 뭐예요? 이런 어떤 이제 정적 파일들을 뭐예요? 관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체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정적 파일을 어떻게 이제 컨트롤하고 또 어떻게 뭐 파일을 만들고 어떻게 폴더를 생성하고 해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얘네 둘이 똑같지는 않아요. 얘는 얘대로의 어떤 규칙이 있는 거고, 장고는 장고대로 어떤 이제 정적 파일을 뭐요? 정적 파일을 어떻게 뭐 폴더를 생성하고 어떻게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해야 한다라는 어떤 규칙은 얘만의 규칙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스프링 부트는 또 스프링 부트만의 이런 어떤 정적 파일 뭐 관리하는 어떤 방법, 규칙, 룰 이런 것들이 있고 따로 있는 거죠. 틀려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고 언어도 틀린데 얘는 파이썬, 얘는 자바인데 다만 서로 틀린데 상당히 비슷한 것도 많아요. 공통적인 분모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공부한 다음에 내가 이제 장고 쪽에서 이런 어떤 정적 파일을 그 관리하고 뭐 어떻게 이런 규칙들 방금 말한 어떻게 뭐 사용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템플릿에 내가 이제 뭐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 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여기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자바 쪽 이제 스프링 부트 가서 이제 뭐 이런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공부하게 되잖아요. 야, 그러면은 비슷한 게 맞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 반대로 장고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자바에서 이제 스프링 부트로 자 이런 어떤 정적 파일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스프링 부트 이 프레임워크에서 뭐 어떻게 이제 뭐 정석 파일을 관리하고 생성하고 뭐 템플릿에 적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요 이제 그 장고로 넘어와서 지금 이런 부분 뭐 장고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 자바 쪽에 스프링 부트에서 내가 좀 그 뭐 한 달 전에 배웠던 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맞네. 이런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음. 특히 뭐 이런 어떤 템플릿을 당연히 이제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다 틀리죠. 그런데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큰 개념, 큰 틀에서 봤을 때 되게 그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런 이제 그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말씀드려도 뭐 잘 모를 텐데, 특히 이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하다, 거의 똑같다라고 이제 그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템플릿 상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템플릿 그 상속이라고 해갖고 이게 뭐 지금은 뭐 잘 뭐 우선 써놓고 지금은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은 뭐 직접 실습을 해보지 않으면은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건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템플릿도 자 우리 이제 템플릿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뭐 메인 템플릿 만들고 뭐 상세 페이지 템플릿 만들고 결과 페이지 템플릿 만들어서 이제 어, 사용을 했는데 뭐 특별히 이제 템플릿을 뭐 상속해서 이렇게 사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이 템플릿을 이제 그 상속을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요 템플릿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메인 페이지 템플릿에서 템플릿을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되는 여기 이제 부모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부모 템플릿이 되는 거죠. 부모 템플릿. 여기 이제 부모 템플릿이 되는 거예요. 템만 쓸게요. 여기 이제 그 부모 템플릿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요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결과 페이지 뭐 상세 페이지 메인 페이지 템플릿들은 이제 요거 세 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식 템플릿이 되는 거죠. 자식 템플릿.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자식 템플릿 입장에서는 이 부모 템플릿을 얘가 이제 이렇게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음. 아버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템플릿에 이런 어떤 정보들을 나한테 좀 줘요. 그래? 아들아, 내가 상속을 해줄게. 네가 받아서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이제 느낌은 알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제 이런 것을 그 템플릿 상속이라고 이제 뭐 꼭 이런 용어를 쓸 필요는 없어요. 이런 용어를 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좀 이제 멋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런 어찌됐건 굳이 이런 용어를 뭐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예요? 뭐 이렇게 그냥 넘겨서 내가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뭐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어찌됐건 이제 그 템플릿 상속이라는 그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상속하면 이제 그런 기능이니까 이런 그 템플릿 쪽에서 이렇게 그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상속은 뭐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또 이제 공통적인 것은 이제 따로 부모 템플릿 쪽에 이제 만들어 놓고
그쵸? 그때그때 이제 자식들은 공통적인 것은 여기서 이제 그 구현할 필요가 없고, 음. 그때그때 이제 뭐예요? 공통적인 건 다 이제 부모 템플릿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부모 템플릿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뭐예요? 자식 템플릿은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까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자, 세 가지 그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HTML하고, 자, CS. 어떻게 보면 뭐 JS는 뭐 써도 되고 이제 안 써도 되고, 얘는 좀 뭐 이제 뭐 프로그래밍 파트라고 이제 그냥 뽑아서 얘기를 하면은, 뭐 HTML, CS 이런 것들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서 과정을 통해서 요 그 템플릿을 만든 거에 보면은 HTML도 거의 안 썼고 CSS는 아예 안 썼고, 그렇죠? 네. 어떤 이제 기본 틀이 되는 뭐 바디 태그나 이런 것, 뭐 헤드 태그 이런 것조차도 안 썼단 말이에요. 템플릿을 만드는데 안 쓴 이유가 뭐예요? 음. 우리 이제 별도로 이런 그 부모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그죠? 공통이 되는 것들은 이제 여기다가 사실은 여기 요런 것을 이제 안 쓴 이유는 이런 것들을 어디다가 이제 부모 템플릿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공통으로 쓰이는 것들이니까 거기다 이제 넣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고 자 우리가 이제 그 필요한 그 자식 템플릿에서 이제 가져다가 이제 쓰려고 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음, 그런 이제 그런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또 이제 특별히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제 바로 이렇게 그냥 이런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 CSS적인 부분을 같이 이제 템플릿 공부할 때 다 적용을 해서 이제 만들면은 사실 그 공부할 게 또 이제 많아지고 또 이제 뭐 집중도 이제 그 좀 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이런 것들 좀 배제한 거죠. 네, 이런 것들 이제 배제하고 순수하게 우리 이제 파이썬 코드 쪽하고 네, 템플릿 태그, 템플릿 문법들만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구현, 그 기능 구현 뭐 이런 부분에만 이제 집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앱을 이제 구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그 디자인 관련된 이런 어떤 작업들을 이제 그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찌됐건 우리 이제 바로 이런 이제 그 부트스트랩을 네 우리 이제 그 공부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이런 어떤 이제 정적 파일들을 뭐 지금 나중에 또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어떤 정적 파일, 동적 파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 요거 뭐 지금 이제 말로 들어도 뭐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자 이런 그 파일들 이런 것들 이제 정적 파일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런 것을 이 프레임워크에서 이 그 어떤 프레임워크든 상관없어요. 뭐 장고든 뭐 자바에서 사용하는 스프링 부트 간에 이런 어떤 그 웹 관련된 어떤 프레임워크들은 그 내부의 정적 파일을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있고 규칙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우선 하시고 우선 1번 첫 번째로 이제 그런 정석 파일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규칙이 있구나 이런 프레임워크들은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하시고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런 어떤 정석 파일을 어떤 파일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예요. 요 세팅 파일이 이런 어떤 정석 파일을 관리하는 뭐 그런 어떤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 세팅 파일이 원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이제 정의가 이제 되어 있고요. 스프링 부트도 그런 이제 세팅 파일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이런 그런 어떤 세팅 파일에 이제 그 정하는 거예요. 네, 어디 폴더에다가 이런 정적 파일을 관리하는 폴더를 만들 것이다. 이런 것들 이 세팅 파일 쪽에서 이제 정의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정적 파일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이제 가져다 쓰고 적용하고 내가 템플릿 태그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또 배우고 그러니까 이게 장고가 됐든 스프링 부트가 됐든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르겠죠. 언어가 다르니까.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비슷하구나.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이제 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우리 장고 쪽을 배우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스프링 부트나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실 때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이제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공부할 때 여기서 배운 내용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템플릿 상속 이런 부분도 이제 공부를 하시고 가면은 이 스프링 부트에서도 똑같아요. 네.
거의 99% 이런 똑같이 이런 템플릿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